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숙경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한번 쓱 이렇게 한번 보니까 훑어보니까. 주말이라 그런지 조금은 한산하네요. 네. 예. 한산하기도 하고 아마 많이 지치신 상태잖아요. 네, 이번 주 이래저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휴식이 간절한 또 금요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도 뭐 이제 불금과 편안한 주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한 번 정도 또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네. 또 종목도 한번 봐두시면 좋으니까 그럼요. 랭킹쇼 같이 하셔야죠. 그럼요. 예. 사실 이번 주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이불킥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왜 팔았지? 왜 안 샀을까? 이러면서 이불킥을 매일 하시면서 아마 그렇죠. 시장 대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는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편히 주무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찜찜한 오늘 종목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진단 받으셔서 목표가 손절가 딱 알아놓으셔야 발을 그제야 펼 수 있다. 이렇게 맞네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해서 접수하셔도 되고 네. 이 채팅창에 지금도 오늘 많이 와 계시는데 여기에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알차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회를 놓쳤다 하시면은 또 증권 종목 진단 전문가 아닙니까? 이건 앵커가 전문 마스터 앵커잖아요. 네. 미스터 이분의 도움 진단? 또 저녁에 받아보시면 되니까 여유 있게 저희도 오늘 조금 해볼게요. 예, 네. 좋습니다. 밤에 2시간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2시간 반이군요. 네. 2시간 반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로우세요? 자, 아니, 괴롭다뇨. 너무 즐거워서 약간 네. 어깨가 축 처지네요. 자, 1176분께서 지금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레츠 꼬꼬님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네. 도람뷰님께서는 이거 또 모닝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모닝쇼에서 했었던 이마트. 이마트. 네, 그런 것도 나와 있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상무님 나오시는 거 알고 계셨구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네. 서당기님은 증권방송의 미래이며 아이콘. 마스코트가 누구라 누구더라? 하시던데 점점점. 저 옆에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런가요? 제 옆에 계신 분. 저분인가요? 아직 화면에 안 나와요. 네, 좀 기다리셔야 돼요. 슬픈 게 최소 우리 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진짜. 올해 한번 뭐예요? 이 마스코트는 이제 욕심 내려놔야죠. 저는 그럼요. 아예 섭섭하지도 않아요, 이런 멘트. 욕심이 좀 있네. 이런 마인드를 사람이. 배워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아니, 저희 예생이 있는데 그런 자리 노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네, 다 욕심이 나요. 자, 지금 서진 시스템. 이건 어제 했던 것 같은데. 그제가 어제. 삶은 도미닉님. 요거 그렇죠. VOD 보세요. 예, 네. 두 분께서 곽보영님께서도 똑같이 서진 시스템. 그런가요? 올려줬으니까 VOD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네네네. 또 다른 종목들은 아직 좀 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초장에 올려주셔야 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예, 한번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분발해서 올려주시고요. 예. 그 전에 오늘 제가 또 설문을 잡아왔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떤 거를 잡아왔을까? 오늘은 뭐 어떻게 시장도 뭐 그냥 한산하고 그래서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잡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네. 무규칙이 규칙인 분이시죠? 맞아요. 자, 네. 오늘의 키워드는 네. 보여주시죠.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네, 일자리. 일자리. 제가 왜 일자리를 잡았냐면은 요즘에 이제 졸업하고 입학 시즌이잖아요. 요즘에 조금 지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 졸업생분들이 이제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대요. 요즘은 옛날에 저희 네. 때, 제 때는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일자리 때문에. 진짜? 근데 요즘은 네. 그게 많이 내려가서 네. 중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네.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우리 그 미래 중학교, 글쎄요, 그분들이, 그 아이들이 사회 나갈 때쯤이면 정말 대변혁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과는 같은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시대 분위기, 일자리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미리 네.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게요. 요즘은 일자리가 키워드인 건 네. 맞아요. 네. 그나저나 증권방송 마스코트 그분은 네. 졸업하기도 전에 여기 토마토 취직하신 거 아니신가? 저 예지 앵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닌가? 졸업은 하셨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졸업장 받자마자 거의 하여튼 돼서 뭐 친구들은 아직 학교했다고 저희한테 자랑하고 그래요. 가끔. 친구들 앞에 섰을 때 약간 좀 뭐랄까 돈도 좀 내고 으쓱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내가 살 네. 테니까 편하게들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일자리를 잡아왔는데 질문이 네. 뭐예요, 그러면? 뭘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질문인데 대학생들 희망 기업 1위는
토마토가 안 보이네. 6위에 있는 거 아니야, 6위? 네, 이상하네, 이거. 네. 자, 어쨌든. 요즘 뭐, SK. 네. 좋죠. 잘 나가죠. 네. 인수합병 되게 잘하시고. 네. CJ도 카카오. 네. 카카오 힘내시고. 카카오 제주도에 있죠, 본사. 제주도에 있죠. 가고 싶다. 거기에? 저 안 받아주나? 저 제주도 가고 싶어요. 카카오. 토마토에서 혹시 제주도지사 안 냅니까? 건의해볼까요? 자,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 저희 또 기아도 나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삼성. 빠질 수 없어, 삼성. 삼성은- 삼성. 저희 때에는 무조건 삼성. 네, 그때 네. SSAT라고 해서 사트 네, 해가지고 이제 삼성 사트. 들어가려면 저거 시험 봐야 시험 되거든요. 봐야 돼요. 요즘도 네. 보나? 요즘도 보겠죠. 인적성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대기업들은 다 그걸 봐야죠. 네. 예전과 달라진 게 그 이력서에 요즘에 MBTI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MBTI 란이 있대요. 적으라고. 대박. 네. 저는 아직도 MBTI 얘기를 하면은 네. E하고 I 정도만 빨리 알아듣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설명해줘야 좀, 돼. 뭐더라 제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죠. 네, 이제 네. 또 졸업하신 저희 분들은 또 이렇게 원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문이 좁잖아요. 많이 네, 좁죠. 문이 좁기 때문에 예. 막 재수 삼수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교 때도 그거 네. 원하는 대학 들어가려고 재수 삼수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참. 네. 어쨌든 간 저기에서 5개 했는데 지금 나이대에서 만약에 선택을 하란다 그러면은 전 현대차 갑니다. 현대차요? 현대차에서 계속 문자 차에 만들고. 꽂히셨어. 또 그러네? 하여튼 기술 직종이 굉장히 네.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저 5개 내에서는 돈을 또 많이 받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올리브영 자주 가죠. 네, 띵띵 커피 많이 먹죠. 가셔야겠네. 네, 어디 가서 빵 많이 사 먹죠. 푸썸 근데 가시고. 이게 내수 복지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저기가 조금 끌리네요. CJ. CJ. 네. 과천에 CJ 온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 가도 받아주려나 지금이라도? 어쨌든 써봐요? 경력직으로? 저희 담당 네. 담당 PD에 네. 저 강사님께서 저한테 딱 해주신 말이 딱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나이 때문에 탈락. 네. 이거는 무슨 식상한 소리예요. 경력 있잖아요. 연륜이 그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륜을 좀 믿어주십시오. 필요한 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지금 토마토 증권통 지금 올라갔어요, 투표가. 네. 전 여기에다가 현대자동차 하나 눌러봅니다. 직접 투표하셨어요? 네, 직접 투표를 하고. 저도 CJ 하나 눌러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1시 구간 이제 10분이나 지났는데 네. 오늘 이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인상으로 면접 그냥 통과 이분은. 그렇습니다. 나 정직해, 나 성실매 이렇게 얼굴에 써 있으세요. 네, 이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자산운용의 네.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그 면접 보러 가시면은 굉장히 호평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인상으로 다 제압하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취업을 유럽발 금융위기 때 취업을 해가지고요. 그 어려운 시기에. 예. 면접을 보긴 봤는데 굉장히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취업한 기억이 납니다. 이거 또 자랑인데 왜냐면 많이 안 봤어. 심지어 몇 개 안 봤는데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은근히 돌려서 서류가 많이 자랑하시네. 떨어졌어요. 서류가. 서류에서. 서류. 그러네. 실물을 보여주시면 바로 그냥 끝나는데 면접만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는 것까지 힘들지 면접 보시면 바로 되시는 근데 거예요. 상무님 약간 그 얼굴 네. 형태나 이런 말하는 스타일을 들어보면 네. 저분도 약간 대기업 출신일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약간. 네, 근데 네. 금융맨이 되신 금융맨이 되었다. 윤정식 산부님과 네. 함께 편안하게 종목 올려주세요. 굉장히 날카롭게 또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인상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왜 금융맨이 되셨겠어요? 네. 다 있는 거죠. 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노하우, 이따 면접 노하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도란뷰님께서 올려주신 이거 궁금해요. 우리 상무님하고도 연계성이 있는 이마트입니다. 사신 가격이 71,500원. 야, 역시 와, 고수신데요?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요즘 홈플러스 발 효과 좀 얻고 있죠. 10%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야, 사신 가격이 약간 이게 지금 치고 올라온 거 뺐으면은 최근에 들어갔으면 좀 높을 때 사셨다 이럴 뻔했는데. 그래도 고수시죠. 그렇죠. 쭉쭉 치고 올라가니까. 지금 우주까지 네.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상무님, 이마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AS가 또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떻게 목표가 잡아볼까요? 네, 사실 이마트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두 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주가가 상승할 때 즈음마다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마트 첫 번째 포인트는
이마트가 이제는 구조 조정이 됐다. G마켓이라든지 다른 신세계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과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얽혀있던 부분들, 좀 복잡했던 부분들, 연결 손실로 잡혀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들을 많이 털어냈고, 그리고 이제는 25년도는 유통 쪽에 있어서도 실적이 조금씩은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본업과 그리고 연결 자회사와 연결되어서 좀 깔끔해지고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6만 원대에서 이제 7만 원대로 주가가 한번 올라갔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좀 횡보하면서 사실은 매물을 소화할 줄 알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3일 동안 급등을 하고 있죠. 10%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7만 원대에서 다시 8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홈플러스 회생에 대한 반사 이익이죠. 마트 그러면 딱 세 개 떠오릅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여기에 이제 창고형 마트들이 좀 더 가세를 했죠.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이 다른 이런 창고형 마트들이 가세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종합적인 마트들 세 개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 홈플러스가 회생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영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영업이 상당히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물건도 없는 물건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홈플러스와 누가 상권이 제일 많이 겹치느냐? 당연히 이마트가 겹칠 수밖에 없는 게, 이마트가 수도권에서 마트 제일 많죠. 그래서 홈플러스 있는 근처 가면 대부분 있습니다. 홈플러스 가는 손님들 이마트로 많이 올 것이다. 본업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사실 이 이유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제는 이마트 본질적인 부분들도 좋아지는데, 이 본업도 사실 본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물음표를 다는 이 투자자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본업이 확실하게 좀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까지 가세를 했거든요. 뭐 71,500원, 뭐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뭐 증권사들 목표가 굉장히 많이 높여가면서 지금 잡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랐고요. 3월 말에 이제 공매도 시작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본다라면 시장 그리고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전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투자하신 목적이 단기적인 부분 자금들이 좀 섞여 있다라면 단기적으로는 9만 원에서 일정 부분 좀 터셨다가 주가 조정 나오면 다시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우리 정용진 네, 회장님 취입 1년 10만 되셨죠. 원이나. 네, 축하드리고 이제 이마트 10만 원까지 보신다고 하니까 네네. 뭐 시간 되시면 좀 길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극대화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만 원이면은 구미가 당기네요. 지금도 아유, 당연하죠.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마트? 지금 네. 8만 원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면 더 가는 거고요. 지금 갑자기 또 채팅창을 읽게 되는데 네.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오늘 함께 하셔가지고 요즘은 제가 소통을 좀 약간 적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수경 앵커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더 재밌는 건지 이 채팅창을 많이 못 읽어서 요즘 네. 억지로 더 읽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자, 우선은 우리 토리맘님께서 네. LS 올려주셨고, 우리 엉뚱님께서 롯데케미칼, 그리고 우리 도람뷰님께서는 방금 전에 진단 받으셨는데 요즘 열심히 방송 보면서 공부한다. 네. 세상에 앵커들도 사실 방송 보면서 공부 많이 하죠. 그럼요. 네, 거의 네, 뭐 네. 이렇게 켜놓고 듣고 네. 있는 거죠. 집에 약간 이렇게 네. 백색 소음처럼. 그렇게 좀 시장이 좀 익히기가 쉽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토마토 들어와가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빨리빨리 공부해, 빨리빨리. 누가 그러던데 우리 사관학교라고. 그거는 좀, 그쵸,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네. 얘기들도 있고. 이제 사관학교에 또 고참이 되니까, 그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런가요? 스쳐 지나간 많은 후배들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너무나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얘들아 네. 잘하고 있지? 자,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면서 네. 오늘도 소통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저희 두 번째 시청자님 모셔볼게요. 네. 네. 카푸치노. 이 시간에 딱 카푸치노 한 잔 좋죠. 마시면 너무 좋죠. 7층 가서 먹기 딱 좋은. 분위기 있으신 저희 카푸치노님께서는 SKC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13만 5천 원 10%신데 자꾸 흘러내린다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대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12만 2,600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아래쪽으로 방향을 꺾고 내려옵니다. 어떡하죠? 이평선들을 계속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이거 어쩌나 노심투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그렇죠. 높을 때 사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딱 급등 한번 난 다음에 기회가 났는데 네. 그걸 다 놓친 그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문가님, 저희 상무님,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요 정도면은 많이 빠졌네. 이제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방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타이밍이 조금 빨랐던 건지 아니면은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또 운용을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네, 우선 매수하셨던 타이밍이 13만 5천 원, 사실 타이밍이 나빴던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13만 5천 원짜리 보면은 121선과 61선이 있습니다. 지지할 가능성이 사실 높죠. 이 이평선뿐만이 아니라 앞에도 보면은 이 자리 쪽에서 매물이 좀 많이 섞여 있을 것이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4만 5천 원 정도에서 노려보셨던 건 이 이평선 아마 보시고 매수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13만 5천 원에서 다 좋았는데 양봉 나오는 날 제가 이 시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음봉 나오면 그 다음 날도 또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13만 5천 원이면 이날이나 27일이나 28일이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하락을 하느냐. 이평선까지 굳이 깨가면서 하락할 정도로 SKC가 많이 안 좋은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선은 시황적인 면에서 봤을 때 화학 섹터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화학이 살아나려면은 전 세계 경기가 그리고 중국에서의 경기가 확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못 미친다라는 점. 화학 제품들에 대한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전통 화학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 한화그룹도 마찬가지죠. 한화 태양광 쪽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한화의 화학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는 것처럼 SKC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지지선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이 11만 원 정도가 사실은 바닥권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1만 원을 더 깬 부분들이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에 잠깐 11만 원 아래로 간 적은 있으나 금방 다시 회복을 했죠. 그리고 그 앞단 쪽으로 놓고 보면 11만 원은 사실 이 전해 23년도 이전까지 또 가야 되는 그런 가격들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모든 물량들이 다 밑으로 쏟아져 내려올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그 지지는 이 11만 원 정도에서 지지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11만 원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횡보하면 또 안 되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유리 기판 쪽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유리 기판 이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미국 쪽에 있어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모멘텀들, 유리 기판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라면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또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점. 화학은 거의 최악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11만 원 정도로 좀 제한적이다. 그런데 반등 타이밍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등은 유리 기판 관련된 뉴스와 호재를 받았을 때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리 기판 관련된 뉴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움직여야 된다. 유리기판의 그 대장 핵심이 SKC가 맞긴 하나요, 상무님? 네, 사실 이 유리기판 관련되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많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으로 미국과 반도체 그리고 시가총액 따졌을 때는 SKC 거의 대장주 성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은 너무 조금 울상이어가지고 네. 요거는 시간 텀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유리기판의 모멘텀이 확 불면은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 삼성전자가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뭐 유리 기판도 있고 네. 유리 인터포저 뭐 이런 것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네, 소식들 네. 놓치지 않으셔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유리기판을 하셔도 되는데 유리 멘탈은 되시면 안 돼요. 유리 멘탈. 안 됩니다. 오늘 훅 들어오네.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유리 네. 멘탈 저희가 잡아드립니다. 유리 깨지잖아요. 멘탈이시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얼마나 휘둘리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가지 마시고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네. 점심 얘기도 해주고 계세요. 윤종영님께서는 사과 한 개 드셨다고. 이게 간식이지 식사가 아닌데. 요즘 뭐 다이어트 네. 하십니까? 사과를 하나 하고 어떻게 하루를 살죠? 건강식 대신아. 네. 약간 몸을 가볍게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버들강아지님께서는 비빔국수 먹고 싶네요 하셨는데 좋죠. 와 비빔국수 좋죠. 저는 점심에 오늘 토마토에서 네. 쌀국수 줬죠. 쌀국수 맛있겠다. 네 맛있었어요. 따뜻하니 요즘 네, 약간 뜨끈한. 봄이지만 네. 살짝 살랑살랑 바람 부니까 네네네. 이럴 때 따뜻한 국물에 아무 쌀국수 먹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든든하네요. 이렇게 네. 배가 든든해야지 집중력도 생기니까 네. 꼭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 지금 계속해서 설문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학생들의 희망 기업 1위. 우선은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카카오. 카카오가 5위밖에 안 되네. 네. 예전보다 많이 좀 위상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선도 이미지, 뭔가 이렇게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자회사 중에 약간 AI. 옛날에도 뭐 다음 인수하기 전에도 약간 네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었는데 네. 요즘은 약간 좀 5위까지 좀 떨어진 거 보니까 네. 그 뭐지 의장님 문제도 좀 있고. 근데 저는 네. 그 초록색이 아니라 이 카카오가 들어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없어요. 순위권에. 근데 카카오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네이버가 네. 더 요즘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요즘 대학생들. 뭐 연봉이 기준일까 아니면 복지가 중요해야 할까 아니면 성장성이 있는 회사일까 다 중요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무게를 있을 거예요. 두는 게 예. 있는데 카카오 쪽은 약간 성장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두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으실까도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젊을 것 같은데요. 연령층이 다른 뭐 현대차나 이런 데보다는. SK 거기에서는 이런 데보다. 별명 부르지 않습니까? 아, 영어 그렇게. 이름 같은 거 맞아요, 넣어서 맞아요. 라이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헤이 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어. 너무 어색한데 이거? 소름 돋네요. 약간 소름 돋아요. 이것이 이게 낫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변화한 거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소위 말해서 네. 그 부장님 스타일의 이런 분들 너무 그거 대하기 탈피해보자. 탈피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집에 빨리 보여주는 게 제일 최고긴 한데. 아, 맞네. 일단 카카오인가? 카카오가 아, 맞다. 5위가 되겠습니다. 어딘가 주 4일째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카카오였던 것 같기도 하다. 주 4일째. 좀 이따 하면 예지 앵커 들은 동안 찾아봐야겠다. 찾아봐야겠어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네. 한시 구간 뜨거운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예지 앵커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1시 30분 구간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우리 증시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장의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시스템이 가장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대통령이 나토 본부를 찾아서 한국산 무기를 공개적으로 호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기업들이 줄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도 나흘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9%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3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신규 상장 종목 MD바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컴퓨터 데이터 저장 장치인 SSD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공모가 8,350원을 상회하는 18,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에도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배가량 상승하기도 했고 현재는 12,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먼저 3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참여 기대 발언 여파가 지속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LNG의 생산부터 저장 판매 또 건설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포스코 DX는 사흘째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도 5% 안팎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포스코 홀딩 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의 앞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30만 원 선 위에 올라서면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31만 8천 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넘어가 보면 시노펙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넘는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국내 5개의 상급병원에서 혈액 투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환자 사용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M83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5%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이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의 흥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는 18,000원 선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위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등 주요 반도체주가 부진하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0.5%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54,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넘어가 보면 하이스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철광주의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하이스틸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0% 넘게 강하게 올랐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지켜내고 있습니다. 1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넘어가 보면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이야기가 나왔던 유리기판 관련주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조회 순위에는 캠트로닉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인 유리 인터포저 생산을 위한 합동 제안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캠트로닉스가 오늘장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4%까지 강하게 올랐다가 현재는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넘어가 보면 대진 첨단 소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일 신규 상장하면서 첫날에 급등하고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오늘장에는 다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포스코 그룹주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위에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단숨에 5만 원 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5만 원 선을 약간 벗어나면서 48,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위로 넘어가 보면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 탄력이 약간 더 붙으면서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 유리기판 관련주 캠트로닉스와 함께 피롭틱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피롭틱스는 7%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1% 정도의 상승에 그치면서 4,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4위로 넘어가 보면 동양철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동양철관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나 싶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 가까이 하락하면서 1,000원 선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15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릭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일라이릴리의 기술 수출이라는 한방과 함께 또 앞으로도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한 달 사이에 무려 주가가 4배가량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64,000원의 고점을 나타내고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지 오늘장에는 다소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53,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클로봇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의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고 오늘장에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8,000원 선에 다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SMCG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SMCG는 화장품용 유리용기와 부자재를 전문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 스펙 합병 상장한 첫날에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7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가 보면 원익홀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에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반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각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로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원익홀딩스가 현재 6% 정도의 상승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4,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스튜디오 미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주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대체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도 현재 구간에는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1%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4,000원 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한농화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배터리 2025 개최 이후에 2차 전지 소재 장비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농화성도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4%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렇게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질문으로는 이 철강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일부 쉬어가는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궁금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철강주라. 네. 철강주 오늘 현대제철 얼마 오르느냐면 9% 올랐어요. 대박입니다. 어제는 9.9, 10% 올랐고. 철강주가 이렇게 가는 거 봐. 저는 처음 봐요. 아니, 저는 현대제철이 너무 놀라워요. 이 엉덩이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네, 진짜 네. 모멘텀만 있으면 진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여기다 또 알래스카 LNG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걸려있기 때문에 네. 철강주 중에서도 또 어느 쪽으로 또 가봐야 될지 세부적인 것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상무님, 이 철강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철강주가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가 않죠. 철강주가 정말 철이 무거운 것처럼 주식도 무거웠나 봅니다. 계속적으로 아래로 떨어지기만 한 게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모멘텀 받았던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23년도 7월에 고점 형성하고 장중 고점 76만 4천 원이었습니다. 계속 흘렀거든요. 현대제철도 사실 마찬가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그동안 떨어졌던 이유들 보면 철강이 좋지 않았죠. 중국에서 싸게 철강들이 들어왔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조금씩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보여줬는데, 이 알래스카 LNG 관에 대한 이 뉴스만 나왔다 그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실적으로 언제 반영되느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후 수혜주라든지 이거보다는 좀 더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만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주의는 해야 될 수 있는데 철강주는 전체적인 산업 시황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인 상황이죠. 바닥을 확인을 했고 이제 바닥 확인한 이후에 업황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국내 철강주들, 미국에서 생산하는 특히 철강 업체들은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철강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업황이 돌아서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좋은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상에 대한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강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키워드는 오늘 당연히 강하지만 강관 이런 네. 쪽 있잖아요. 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는 실적까지 연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 정도의 단계로 지금 주가들이 움직인다는 점. 네.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고 미국향, 특히 미국과 연결성이 있는 부분을 자세히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철강주 얘기를 했으니까 단단하잖아요. 아까 네. 전에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아까 예. 유리멘탈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상무님이 굉장히 보기와는 다르게 강철 멘탈이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맞나요? 네, 상무님 강철 멘탈 맞으신가요? 벌써 깨지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야. 저기 웃음에 쏟으면 안 돼요. 그래요? 강하시다니까요. 네. 굳이 대꾸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네. 금융권도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살벌하죠. 그럼요. 근데 네. 저 자리까지 올라가셨다 절대 유리 멘탈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 물어봐도 알아요. 다 네. 이제 살아남은 자들만 여기 남아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여유 있는 자의 웃음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어떻게 살아남으셨나요? 라는 말들을 또 한번 여쭤볼까 노하우.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종목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토리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많이 올라와요. LS 그룹주들. 네, 지주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토리맘님께서는 10만 3천 원 매수가시고 10%를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어제 나온 음봉. 어제 오늘 이게 네. 뭡니까 이게? 어제 10% 넘게 빠졌는데 매수가를 보아하니 네. 어떤 자리실까? 네. 딱 저기 파란색 그어져 있는데 네.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잘 사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근데 놓쳤잖아요, 기회들을. 그러게요. 네. 참 아쉽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6% 넘게 밀렸다가 밑꼬리를 달긴 하는데 연이틀 이렇게 거래가 나오면서 운봉이 나온다. 부전 회장의 멘트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 그냥 아무 내려가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에서 원인을 찾는 것 같아요. 네. 계열사들이 계속 상무님, 상장이 되면은 지주사인 LG에 또 가치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겠는데 잘 나가는 LS 그룹주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LS 그룹이 잘 나갔죠. 특히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전기, 전력 이쪽으로 LS 그룹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주사인 LS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24년도에 거의 20만 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지금 한 반토막 정도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최근에 하락한 모습은 이 구회장님의 발언이 있었죠. 이 중복 상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향후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유추를 해본 상태에서 주가들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주사에 대한 가치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서 대규모의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어제 이 지수가 한 10% 좀 넘게 하락했고요. 오늘 4% 하락하면서 10만 원을 깼거든요. 어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투신과 연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121선과 61선도 깨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낙폭을 좀 더 키운다라면 사실은 이 9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만 원에서도 기관들의 매도는 당분간 기관들은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베팅을 적극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S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자회사들의 상장을 좀 미루겠다 이런 발언들이 이 회장님의 발언이 있었던 이후에 회사 측에서 이 부분은 뭐 번복을 하기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기관들은 당분간은 조금은 LS그룹, 특히 지주사 LS에 대해서는 좀 차갑게 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은 지금은 좀 손절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LS그룹의 그런 이 자회사 상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뭐 바라봐야 될 일이다. 조금 보수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라면은 향후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발언을 기대해 보시면서 9만 원 손절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보셨다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보셨다면 일단 일부 후퇴가 맞겠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손실 다행히 크지가 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단기의 그런 시점과 그리고 중장기 때의 시점이 다르다라는 점 네. 이런 것도 함께 참고하시죠. 가격대가 높으셔가지고 LS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경우는 조금 다를까요? 그럼 상무님? 네, 사실 가격대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발언들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손절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 LS그룹 지금 본 기업 자체의 가치가, LS그룹 자체의 가치가 당장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상장이 폭발적으로 빨라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발언들 상당히 리스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좀 손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길게 보는 분들, 특히 더 위에서 사신 분들이라면은 LS그룹 자체에 지금 잘 나가는 자회사들이 있죠.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면서 이 주가들이 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더 위에서 사신 분들이라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분들만 지금은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다른 입장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 찾다 보니까 네. 김수경 앵커 그랬죠. 이 4일 근무하는 회사는 어디 있냐. 근데 그런 회사는 나오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회사, 그런 회사. 그런 네. 회사라고 네. 하는데 네. 오히려 MZ들의 생각 중에 G세대. 네, 네. 95년생에서 2009년생 출생입니다. 네, 네. 우린 아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주 4일제를 희망을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네, 오히려 연봉이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이라니까. 네네네. 그럴 바에 차에 주 5일 하겠다. 하겠다. 약간 뭐랄까 씁쓸하다? 심지어 주 6일도 적지 않아요. 우와. 주 6일을 의외다. 선택하는 사람들도. 월급 때문에 네. 줄까봐.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주 4일제를 만약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업무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에 조금 더 피치를 올리거나 근무 그래야겠죠. 시간이 늘어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싫다. 나는 그냥 분산해서 5일 하련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4일입니다. 저는 무조건 한 표. 왜요? 4일에. 왜요? 피치 올려서. 그냥 3일 쭉 쉬는 게 낫지. 제 개인적인 선호라고요. 그렇군요. 예. 저는 4일을 하나, 5일을 하나, 똑같이 힘들 거다. 아닌가? 주 생각을. 4일째 하면 나 또 육아도 그래? 3일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네. 생각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 잘못됐다. 정리되면 이따 얘기하시고. 맞네. 제가 봐서는 네네, 어쨌든 네. 일을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네.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희망 있는 행복이 걱정하지 마세요. 증시는 5일 해야죠 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4일째 선언했다가는 전 국민적인 원성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 종목 하나 더 볼 텐데요. 네. 오늘 또 주제 중에 또 SK가 있어요. 있어요. 겸사겸사 한번 봐보십시오. 부자마인드님께서 SK 바이오팜 올려주셨는데 오늘 주가 보면은 이거 마음이 싹 가셔버릴 것 같은데. 그래요.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6%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10만 7,500원입니다. 아이고. 오늘 차트 중에 저런 게 많네요. 밑에서 잡았는데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내려가 버리는 듯한 차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네. 10%인데 네. 손절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상무님, SK 바이오팜 오늘 왜 이렇게 밀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손절할지 아니면 좀 더 버텨볼지 전략 짜주세요. 네, 사실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오늘 이런 차트들의 바이오주들 중에서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많이 길게 음봉을 내는 차트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도 나왔습니다. 어제 보면 엔터주라든지 로봇 그리고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두 가지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하락했다. 국내 시장에 왔을 때 불안하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부담이죠.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이제 전 종목으로 확대가 되면서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 재개가 되면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이 1번 타겟이거든요. 신용비율 높은 종목들은 이 신용비율 높은 종목과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도 1번 타겟인데 이 바이오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SK 바이오팜 본업 자체만 놓고 보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25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 올라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지는데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중장기적인 부분과 단기적으로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10만 5천 원 손절 가격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이 좋아집니다. 단기적으로 3월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관세 얘기 계속 나올 거고요. 미국에서 고용 얘기, 경기 침체 얘기 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3월은 증시가 불안할 때, 증시 불안할 땐 바이오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3월은 좀 불안한 모습을 견뎌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요. 단기적으로는 10만 5천 원, 중장기적으로는 버티셔서요.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단기적으로는 10만 5천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팜 10만 5천 원. 네.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갈 거다 그럼 가져가시고 그리고 손절가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네. 어쨌든 수익이 났을 때 극대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이었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아쉽나요? 네, 상무님과 빠빠이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네. 상무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네. 면접할 때 뭐랄까 프리패스상. 프리패스상이라고 하는데 면접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보기에 꼭 뽑히기 위해서는 어떤 멘트 하나 딱 넣어줘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네. 뼈를 묻겠다. 사실 회사에서는 네. 무언가 굉장히 똑똑하다, 자격증이 하나 더 있다 이거보다도 네. 우리 회사에 좀 더 충성하겠다라는 사실 그 마음을 여전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네. 이 회사에 충성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네. 오늘 말씀 잘 힌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충성, 감사합니다. 충성. 예. 제가 볼 때 상무님이 요즘에 면접관으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충분히 그 정도의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시죠. 네,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중요하구나. 네. 그럼요. 똑똑해도 잠깐 있다 가는 것보다 네, 네. 꾸준히 있으면서 내 사람 되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키워놓은 인재를 다른 데로 뺏기는 것만큼 사실 속상한 게 맞아.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도 잘해줘야 돼요. 그만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렇죠.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상부상조 모든 관계가요. 네. 상부상조. 네. 조금 더 많이 더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자 오늘 랭킹 5위 공개했고 4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4위 희망기업 1위 4위입니다. 보여주시죠. 5위는 카카오였고 SK가 요즘 잘 나가는데. 잘 나가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SK가 연봉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몰랐어요. 특히 이통사 쪽 이쪽의 연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SK가. 이동통신사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제 완성이 되어 네, 있지만 네. 진짜 돈을 아주 따뜻하게 벌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어떤 누구도 하이닉스가, 휴대전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통사는. 없어요. 야, 10.3%. 네. SK가 4위다 헉 이러면서 강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의 헉인지. 네. 그리고 우리 슈팅스타님께서는 또 KBS 면접이 생각난다고. 방송 쪽과 또 관계가 있으신가 봐요. 스타님이 KBS 면접을 왜 가셨을까? 만약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알려주시면 제가 얘기도 같이 궁금증을 해보죠. 아주 높이시는. 저희도 방송 쪽이니까.
방송이니까. 지금 멘트를 달아주셨는데 궁금하다. 혹시 언론계 쪽에 희망을 하셨나 궁금하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BS 면접 가보셨죠? KBS, 예, 가봤었죠. 예, 가봤어요.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 카메라 테스트가 저희 아나운서들은 1차부터 카테를 들어갑니다. 카메라 테스트. 요즘은 면접 안 KBS는 봐요. 요즘은 네. 바뀌어가지고 네. 공부한 그런 서류부터 통과해야 돼요. 맞아요. KBS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희 때는 서류만 내면은 무조건 다 갔었죠. 물어갈 수가 네, 있었는데 일단은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카테를 통과해야 돼요. 맞아요. 네, 통과했어요? 그게 이제 10분의 1 확률로 10% 확률로 통과가 돼요. 맞아요. 1000명 오면 100명 정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맞아요. 카메라 테스트 통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더 이상 네. 묻지 않을게요. 네, 저도 네.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패스 하겠습니다. 자, KBS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토마토 네.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호관입니다. 네. 우리 김봉만 전문가께는 2차 전지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쪽. 네. 이종복 전문가가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절친 모드를 네, 너무, 전문가한테 네. 물어보라고 맨날 네, 그러십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포스코는 우리 김홍만 네, 다 전문가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봐라. 오, 네. 자신감. 네, 좋습니다. 멘트도 남겨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네. 제약바이오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엉뚱 님께서 화학에서 갑자기 오늘 이런 종목들이 너무 강해요. 로켓 올려주셨네요. 예.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79,000원인데 오늘 굉장히 강한데 오늘 산 거 아니시죠? 사실 수도 있죠. 5% 남으셨습니다. 네. 원금인데 아,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유할까요? 오늘 사신 거 아니시네. 네, 네. 원금 왔다고 하시네요. 아, 그런 얘기시군요. 원금 왔다. 네. 자, 힘든 거 버티시고 이제 막 올라옵니다. 자, 전문가님 화학 쪽 롯데케미칼 네. 뭐 업황은 어떻게 좀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종목에 대한 전략 부탁드립니다. 3월 들어서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첫 번째 주간입니다만은 뭔가 좀 변화가 좀 생기죠. 소위 얘기하면 이제 성장주가 좀 꺾이는 추세고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고생했던 뭐 철강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턴이 나왔습니다만은 철강, 그다음 화학 쪽 이런 쪽이 이제 올라오는데 요게 이제 시장이 좀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올라오겠죠. 롯데케미칼하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들 종목군들도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러우 종전 기대감 때문에 그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납사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러시아 원유를 싸게 수입해가지고, 예, 그 정제해서 이제 납사를 해서 원료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원유를 지금 우리는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보시면은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이제 영업 적자를 들어갑니다. 올해까지는 좀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종전이 좀 빠르게 된다 그러면 올해 뭐 흑자 전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미리 반영되고 그런 또 이제 종전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인 성격에서 보시면 돼요. 이제 월봉 보시면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2008년도 그 금융위 저점까지 밀었죠. 그만큼 많이 업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회복 기미가 충분히 보이고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예, 좀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그 화학 대표주를 안 사면 또 뭐 사겠습니까? 예,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이제 중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 그러면 지난번에 10만 6천 원이 고점이잖아요. 현재 여기서 장중에 지금 윗꼬리가 나오죠. 여기가 기술적 맥점입니다. 그러니까 61.8. 61.8이 가장 강한 저항이죠. 그리고 상승 1파 이후에 2파 조정주고 3파까지는 아직 완전히 안 나왔어요. 만약에 거래 다음 주 나온다 그러면 8만 원 돌파해가지고 78.6이면은 기술적으로 한 8만 8천 원 그 라인까지도 밀고 올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8만 8천 원, 아니 8만 5천 원 전후 보시면 되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반기에 강하죠. 보통 날씨가 추울 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보유하셨다 그러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눌림을 주면 한 5% 정도 뭐 추가해가지고 한 6만 6천 원, 6만 5천 원 기준 잡으셔가지고 좀 중기적으로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은 좀 큰 수익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단기는 8만 5천 원
9만 원 그 사이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는 하반기까지 봤을 때 한 15만 원 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중기냐 단기냐 그것만 구분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입니다. 네. 자, 롯데 케미칼. 단기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게 딱 그 앞자리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수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기 네.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 그리고 중기는 15만 원 정도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라인대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게시판에서 투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중간 점검해보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269표. 네, 저희가 한 표씩 던졌죠. 네. 네. 삼성의 52%네요. 삼성이. 변함없는 삼성사랑. 네, 그리고 SK가 26%. 음. 네, 근데 제 주변에 혹시 주변에 삼성 나온 사람 있어요? 많죠.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응. 제 주변에서는 네. 괴로워들 하더라고요. 힘들죠. 들어갈 네. 때는 되게 이렇게 으쓱하고 네. 애써 겸손해하고 이런 연기 하더만은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연기예요? 연기예요. 네. 뭐. 연기예요? 사실 잘 잘났거든. 근데 이제 2, 3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보다 늙어 있더라. 늙어 있어요. 진짜 늙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출장 가기 싫다고 그런 것도 있구나. 진짜 1도 놀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역시 시스템의 삼성이구나. 참 치열하다. 네. 네. 이 방송하기 잘했어. 저는 사실 회사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저 같은 선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아나운서 준비생들도 아까 뭐 지금 10명 중에 1명이 카테 통과할까 말까 같다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회사에도 이력서 쓰고 이제 방송과 시험도 보고 있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기업도 하거든요. 쓰면서. 네네네. 네, 맞아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기업체 이력서를 써본 게 단 1회도 없어요. 왜? 싫어서. 싫어서? 저랑 안 맞을 것 같은 게 너무 뻔하니까 아예 쓰지를 말자. 올인을 약간, 했죠. 소비 패턴처럼 약간 자유로움을 원하시는 거죠? 극단적인가? 하여튼 제가 안 써봤어요. 하여튼 저는 회사에. 이력서를. 일반 회사에. 저희 때는 뭐 이제 뭐 방송도 있었지만 또 비행기 타시려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방송국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문이 좁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했지만 올인한 보람이 있네. 네. 저는 행복해요. 저런데 다니는 친구들 저희보다 늙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힘들거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네. 행복하게 동안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게 요점이 되면서. 맞네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저 이종대님 모셔볼게요. 네. ABL 바이오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뭐 시장이 찌글찌글해서 그런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집니다. 네. 이것도 한 5%가량의 낙폭이 있고요. 매수가 중요하죠. 36,200원, 5% 진단 문의 주셨습니다. 네. ABL 바이오, 나름 바이오 차트 중에서 이 정도 되는 차트 가지고 있는 종목 많지 않을걸요? 네. 야.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47,000원이 신고점이고, V자 반등 한번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크게 흔들림 없이 약간의 기간 조정 정도? 근데 조금 하락 쪽으로 가려나 싶긴 해서, 그래서 조금 긴가민가 해서 연락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네. ABL 바이오에 대해서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 들고 가시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달성 가능한 종목인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이번 달에 다음 주 넘어서게 되면은 알테오젠도 그렇고 한올바이오 파마 그리고 HLB 뭐 유한양행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재료 나올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3월 중이죠. 이번 중에 ALB 이중항 치료되죠. 담도암 2차 치료제 임상 2, 3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월 중에 1차 이제 MD, 그러니까 머크하고, 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 임상 개시가 일단 또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파킨슨병 치료제 1차 임상 결과 발표가 있고, 또 빠르면, 이거는 날짜는 알 수가 없는데, 빠르면 이번 달이고, 늦으면 한 4, 5월 정도에 네투가 플랫폼, 이게 신규 빅파마한테 기술 수출 또 건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알 수는 없어요. 결론은 지금 만약에 또 안 된다 그러면은 또 급락이 나올 것이고, 결과 좋게 나온다 그러면 또 급등이 나올 것이고,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늘의 별을 따서 먹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데,
최근에 또 시장 흐름이 오늘 그 제약바에 또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알테오젠하고 시총 1위 알테오젠 어제 오늘 누르죠. 오늘 또 이제 그 시총 2위인 에코프로비엔 또 양목 나오잖아요. 유동 자금이 부도가다 보니까 한쪽 오르면 또 한쪽 누르고 마치 이제 핑퐁 장세입니다. 핑퐁 장세. 아시겠죠? 수급전은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 이번 달에 이제 그런 재료가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고 알테오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여러 업체들의 재료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 발표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뭔가 좀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고포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인지하고 계시고 만약에 오늘 그 기술적으로 35일선 요 라인을 이제 이탈해 버린다 그러면 하단에 61선이죠. 역연자로 꺾이면서 다시 한번 35,000원 나이까지 누를 수 있기 때문에요. 1차 지지 맥점은 오늘 이렇게 일단 마감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오늘 장중 저점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참고하시고 매수 35,000원까지 지지 맥점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월봉 보시면은 이번 달은 그 재료가 뭐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가는 마이너스 출발했고 이미 이제 윗골이 주고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박스권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 위쪽으로 올린다 그러면요 42,000원 직전 고점이죠. 그 라인까지 일단 보시면 되고 하방 지지 맥점은 34,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 라인을 안 깨면은 재료 결과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만 안 깨면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45,000원 다시 한번 돌파한다 그러면 신고가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45,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좀 더 끌고 가는 그 중기 전략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에 아래 선을 딱 다 그어주셔가지고 이 라인만 딱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은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후자 시나리오 48,000원 이상으로 도전하시기를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뭐 기술력 있는 회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 수익도 많이 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이종국 전문가도 오셔가지고 네.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멘트들을 이것도 누가 뽑았냐고 질문 갖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가? 경. 예, 경입니다. 경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문조사도 지금 300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진짜요? 시점이고요. 네. 아주 오늘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 유지영님의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여러 가지 앞에 HD 붙는 것들은 해왔지만 또 이게 현대 마린 엔진은 오랜만에 좀 보는 듯한데요. 예. 자, 오늘 1.3% 밀리고 있고 26,500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의 수준입니다. 10%를 갖고 계시는데 교체할까요? 이게 따라가셨네요. 그죠? 따라가셨다가 종목 교체. 네,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수급이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HD, 현대, 마린 엔진. 지금 이제 고점 찍고 살짝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중장기적으로 조선업종은 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조선업종이 실적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턴 어라운드에 일단 성공하고 나서 보통 이제 선사한테 배를 인도할 때는 보통 이제 큰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LNG, PC선 같은 경우가 보통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주는 제가 뭐 작년부터 저점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농론을 좀 할 필요성이 있고 단지 이제 최근에 연말부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로 보게 되면 PR이 좀 높아졌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뭐 미국발 재료가 나오면서 2달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좀 쉬었다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미 이제 오른 상태에서 약간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내가 단기로 갈 것이냐 중기로 갈 것이냐 그걸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기는 뭡니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눌림 준다 그러면은 뭐 개의치 마시고 예,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데 단기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예. 직경 고점 24,500원. 그러니까 이번 주 저점이에요. 24,000원까지 일단 보는데 그 라인까지 깬다 그러면
주가가 지난 그 가을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이런 형태의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결정하셔야 된다니. 난 단기로 할 것이냐, 중장기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장기로 간다 그러면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내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주력 업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뭐 한 5 내지 10% 더 매수하셔도 되고요. 눌림 줄 때. 예, 그런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전혀 없는데 단기적으로 2달 넘게 연속 상승이 나왔었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 앞서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 구간이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단기 물량과 중기 물량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오면 2, 3개월 이렇게 눌림을 주죠. 그죠? 예, 그다음 7월달, 8월달 작년 9월까지 또 3개월 내일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8월달부터 4개월 동안 조정 주고 이런 형태의 모형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일단 홀딩인데 단기는 지난주 저점입니다. 24,0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시고요. 반대로 또 위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직전 고점 3만 원 초반이 월봉에서는 강한 저항이에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여기 차트가 지금 노고로 보게 되면 안 보입니다만 90개월선 아마 저항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주는 내년까지 계속 보시는데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기이냐 중기이냐 그걸 결정하셔가지고 하방 지지선 24,000원 위쪽에서는 우선 당분간 박스입니다. 3만 원 초반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오히려 이게 짧게 보기보다는 중장기를 생각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이니까 네.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죠. 네, 주말에 발 뻗고 주무시겠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아그라님께서 토마토 증권통에 빠져 사는데 이틀이라도 쉬어야 해요 하셨는데 주 5일째시구나. 저희랑 똑같이. 그렇습니다. 네. 근무를 저희랑 함께 하고 계시고. 네. 네. 프레젠트님께서는 증시는 7일째 하자고 하시는데. 7일. 이거 반대입니다. 7일째는 어떻게 우리 출근 그럼요. 일주일 해야 돼요? 쉬었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었다가 인간미 네. 있게 그리고 다시 네. 한번 힘을 좀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지. 그럼요. 이렇게 너무 매일매일 해버리면 힘들다. 조금 캄다운 해주세요. 예, 캄다운. 네. 자, 그러면 이제 랭킹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3위 한번 공개를 해볼 텐데요. 자, 3위 보여주시죠. 어딜까요?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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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행이 한 표 눌러주신 현대차. 행정 쪽보다는 이제 조립. 조립. 이런 데 쪽이 예전에도 한번 크게 한번 각광을 받았어요. 네. 복지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생산직. 생산직.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산직 하게 되면 복지나 이런 것도 좀 압도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저기 울산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죠, 뭐, 까짓 거. 우와. 만약에 제가 네. 그때 그렇게 돼 있으면 그때 뭐, 홀몸이고. 가서, 모든 걸 갈아 넣어야죠, 그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 힘들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가장 유리한 거, 이왕이면 뭐랄까, 일하는 데서 내가 꿈을 못 찾겠다. 네네. 그렇다면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보는 건 어떨까? 굉장히 싶어요. 현실적인 건행. 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저랑 함께 만담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좀 행복합니다. 울산이라니.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네. 네. 자, 어쨌든 이거 랭킹에 대한 네. 부분들 좀 알아봤는데요. 네. 자, 2시 구간대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거 나와주세요. 2시 구간 지나가면서 시장의 관심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들 순위권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선 한화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장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12%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3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 순위권에 광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2위에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함께 광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 지난해 실리콘 포토닉스의 응용 기술 개발을 마친 바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0%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4,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덩달아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위에도 제주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닷새 만에 반등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또 뒤를 이어서 6위에는 파이버프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버프로는 광섬유 센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다소 조정을 받은 뒤에 이달 들어서는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 가까이 오르면서 7,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7%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산주가 오늘장에 또 강세를 보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흘 만에 반등하며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73만 8천 원까지 강하게 올랐는데요. 현재도 7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방산 스타트업인 쉴드 AI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무인 항공기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7%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5위에는 MD바이스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공모가를 크게 상회하면서 1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현재 구간에도 포스코 그룹주는 순위권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자리하고 있고 또 철강주의 강세 속에서 하이스틸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위에는 삼성전자가 현재도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54,000원 선을 약간은 벗어나면서 53,8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넘어가 보면 하나오션도 순위권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1,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도 포스코 그룹주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현재 구간에도 빨간불이 이어지면서 7% 정도의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아래쪽에는 포스코 DX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20위에는 포스코 엠텍까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포스코 엠텍은 특히 오늘장에 16%까지 강하게 오르면서 16,000원 선 부근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14,7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14위에는 알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에 대한 수입 관세 위협이 다가오면서 미국 현물 시장에서 알루미늄의 가격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알맥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덤핑 관세 0%를 판정받은 바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장에 13%까지 강하게 올랐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9,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IMBC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보의 영향인지 IMBC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2월 한 달간의 대체로 강세를 보였던 뒤에 3월 들어서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IMBC 흐름 확인해보면 현재 구간에는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6%대까지 강하게 올랐었는데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4,1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화학주, LG화학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이렇게 화학주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진했던 화학주가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학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됐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도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LG화학은 사흘째 오르면서 25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25만 원 선 위에서 8%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내려가 보면 어보브 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권에도 반도체 관련주들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해 봤는데요. 어보브 반도체도 함께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면서 현재 구간에는 3%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내려가 보면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의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에는 언뜻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종가로도 마감 기준으로도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반등 움직임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순위권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 우르르 들어오고 있는 모습 한번 지켜봤는데요. 이 반도체 투톱은 그래도 계속 조정이 나오면서 트럼프발 리스크가 다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이 투톱보다 소부장에 집중하는 게 나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투톱이냐 소부장이냐 고민을 하고 계신다. 어렵네요. 차라리 빨리빨리 반응하는 걸 따지면 소부장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매매 측면에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정성을 선호하신다면은 또 투톱 쪽으로 눈길을 돌리실 거고, 투톱에서 또 고민이 많으시죠. 삼성 가야 말입니다. 되나 하이닉스 가야 HBM 되나. 때문에. 네, 이거 뭐 회사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다른 얘기입니다. 정보 선택할 때. 네. 자, 전문가님, 트럼프발 리스크, 사실 아직도 뭐 ING 그런 상황인데, 이 반도체과 관련해서 섹터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괜찮습니까? 뭐 하반기에 그 낸드하고 그 메모리 가격이 지금 현재보다 한 20% 정도 상승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보조금 폐지는 어제 뭐 의회 연설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뭐 의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4월 2일부터 뭐 부과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또 관세 부분도 아마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면역 효과를 좀 나타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시간이 뭐 단시간에 뭐 폐지하고 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개정 정도는 할지언정. 그리고 일단 이번 달에 주가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4월 달에 저는 우상향 기조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지금 가격적으로는 더 이상 빨자리 없고, 통상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다른 소부장이 또 움직이려면 대표주가 먼저 튀어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액이 크신 분들은 뭐 삼전 현재 구간 상당히 저평가니까 같이 보셔야 되고, 저는 이제 하이닉스보다도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서 투트랙 뭐 금액이 작으시고 단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개별 종목 선호하신 분들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테크잉 뭐 이런 쪽 HBM 쪽,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낙폭이 심하게 이제 빠졌을 때는 우리 지금 뭐 화학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포스코 막 V자로 급등 들어오고, 이런 선발주가 먼저 움직여야 전체 업황이 이제 살아나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덜 먹는다 하더라도 이런 또 지금 조정장에서는 오히려 그 대형주를 이렇게 저가에 좀 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에 들어가자. 네, 전략될 거다. 어쨌든 네. 반도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업황이 나빴다면 뭐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또 이 증권 통해서도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만 놓고 보면은 뭐 100개는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네. 근데 또 다 저가라고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도움을 또 받아보시면서 그렇죠. 일단 섹터 전반에 대한 뷰시니까 종목별로는 생각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저희 애경케미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화학이네요. 예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이런 게 올라가니까 오늘 진단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1,600원에 10%신데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달아버리네요. 네, 17%까지 올랐어요. 저 위를 뚫지를 못하네요. 아유, 저 위에 샀었군요. 근데 제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어제 12만 주 거래됐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지금 거래가 400만 주 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 물론 윗꼬리 달린 양봉이긴 한데 의미 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 강한 반등 드라이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윗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주식이라는 것은 뭐 대형주든 소형주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거래 없이 요 구간에서 거래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 절간 마냥 거래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전립선 패턴보다는 거래가 일단 터지면서 한번 며칠 다시 한번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없던 거래가 나와지기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 이제 지금 월봉 보시면 장기간 계속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재료 나오면서 오늘 뭐 재료가 나온 모양인데요. 예, 윗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래가 이제 월봉상으로 이렇게 좀 늘어나 줘야, 그래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이 정도 저점이 왔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00원에 지금 비중이 10%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려 계시죠? 한 30% 정도 가까이. 제가 보건대는 뭐 아까 잠깐 보니까 실적도 그렇고 시총도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여집니다. 규모 자체가. 그래서 일단 바닥은 나왔고 오늘 윗거래가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월 초에 거래가 한번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달 넘어서 오늘 또 거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매집봉이라는 매집봉.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거래 죽으면 다소 좀 약간 찌글찌글 움직일 수 있으나, 저점을 일단 확인했다 봅니다. 그래서 사신 가격까지 좀 끌고 가시면 충분히 주니까 매수가 올라오니까 그대로 보시고, 우선은 주가 다음 주에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신 가격대예요. 1,600원, 1,500원. 그러니까 작년 뭐 8월달, 9월달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매수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였습니다. 근데 11월달, 12월달 지수 밀리면서 여기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매물 공백존이라고 그러죠. 매물 공백 구간. 그러니까 이후에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V자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매수했던 가격대 만 원에서 11,000원이 단기적으로 강한 저항이니까 거기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실적도 더 나빠질 게 없고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은 찍었으나 확연하게 실적이 완전히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왔을 때 손실 없는 구간에서 끊었다가 눌림 시에 다시 한번 보는 전략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홀딩이고요. 손실 없는 구간에서 현금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아, 이거 짤 보고 계시다가 일단 손실 네. 아니시면은 빨리 팔아야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네, 약수익이라도. 그러니까 손절만 하지 말자. 네. 포인트를 좀 잡아드려 봅니다. 네, 저희 슈팅스타님께서 애경 묵은지라고 표현하셨는데 털었다. 묵은지 오늘 이미 터셨대요. 화팅 얘기해 주셨는데 잘하셨다. 슈팅스타님. 그러게요. 네. 계속 내 포트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미운 짓은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김에 잘 가라 이렇게 네.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묵은지는 이렇게 잘 녹익은 맛이 나지만 잘 그렇죠. 못 담그면 어떡해요, 묵은지가. 그러니까. 묵은지가 아닙니다. 정말 쉰내가 나는 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묵은지 감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런 거 감별해 드리니까 많이 좀 와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투표가 진행 네. 중에 있으니까 이거 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요. 태양과 바람님께서 나노 신소재를 올려주셨습니다. 나노 신소재가요, 최근에 한번 고점 찍고 살짝 내려오는 그런 감이 있는데, 네. 77,400원에 매수를 하신 거 보니까, 최근에 사신 거, 고점에 사셨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게 바닥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간 걸 수도 있겠다. 한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인데요. 어렵죠. 판단하기 나름이죠. 네. 자, 따라가신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간에 15% 77,400원입니다. 자, 앞으로 여기서 좀 더 완만하게라도 좀 회복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노 신소재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이 살 때보다는 팔 때가 조금 더 많이 체크가 좀 되고 있는데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다음 주 정도가 일단 좀 고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거의 뭐 바닥을 완전히 확인했다 봅니다. 이제 거래 대금이 크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좀 조정 국면이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뭐 약간 중기로 봤을 때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1월 달에 일단 저점이 나왔다 봐요. 예,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6월 달에 이제 고점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2월 중순 정도 치고 갈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매수 맥주 맞습니다. 비중이 10%니까 적당하고요. 작년 6월부터 찍었던 고점과 고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완전히 돌파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를 일단 멈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방 쪽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데 지금 뭐 포스코 퓨처라든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대체 점검 많이 들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좀 올렸다가 밀었다 하는데 이게 이제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기술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6월부터 이어왔던 하락 트렌드를 벗겼고 나면 이제 거래가 안 나오면 이렇게 한 차례 누릅니다. 거기다가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일봉으로 120선 그 저항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현재 봐서는 FM적인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때는 홀딩에 나가시고 월봉을 보게 되면 뭐 이번 달 말이라도 전 개인적으로 3월 다음 주 지나면은 만기 전후에 또 다시 한번 2차전이 또 올릴 거라 지금 보는데 예, 그대로 좀 보여 나가시고 지금 60개월 선이 저항이죠. 78,000원 돌파했을 때는 작년에 그 10월 달에 뚝 떨어졌던 가격대 있죠. 예, 85,000원 단기적으로 단기입니다. 중장기는 그 이상 보는데 예. 한 9만 원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뭐 이번 기회 2차 전지 진짜 밀린 만큼 많이 밀렸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마 1분기가 판매량이 아마 가장 낮을 거예요. 2분기부터는 아마 많이 증가할 겁니다. 미국 그 전기차 관련 종목들 마찬가지고 예, 그런 관점에서는 좀 중기적으로 한 2분기 뭐 중 아니면 후반까지 봤을 때는 10만 원 이상 예,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노 신소재 78,000원이라는 중요한 가격대 돌파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9만 원. 네.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 이상도 좋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분기까지 좀 내다봐 주셨습니다.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빨리 갈게요. 네, 김미광님의 어버브 반도체 13,200원 20% 네. 손절해야 될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글쎄요. 네, 12,200원이면은 한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전문가는 이거를 굳이 손실 보고 팔아야 되나? 아니면 조금 여유 있으시면 기다리셔가지고 뭔가 수익이 돌아오실 그렇죠. 것 같으면 급하게 움직이실 거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수급 논리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뭐 트럼프 얘기 나오면 관련 종목군들 급등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올랐던 종목 다시 한번 눌림 주고 막 계속 그러거든요. 이번 달까지 이런 그 핑퐁 장세가 계속 펼쳐질 것 같아요. 매수가 13,200원이니까 뭐 물릴 종목 아닙니다. 예, 현재 가격대 지금 35일선 일단 지지했고 다음 주라도 거래 조금 늘어나게 되면 매수가 사신 가격에서 14,000원 초반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충분히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비중이 20%지 않습니까? 예, 그 반등 들어올 때 절반 정도 줄이시고 한 10% 정도 일단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지난달에 어버브 같은 경우도 재료가 터지면서 지금 엄청난 거래가 나왔거든요. 이게 실린 거래죠. 바닥 완전 탈피했고 지난달에 거래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지금 거래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첫째 주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지난달에 거래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도 거래가 크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랬을 때는 일단 비중을 반등시에 줄였다가 나머지 물량만 이후에 오늘 시가가 이제 맥점이에요. 11,400원, 500원, 그러니까 11,0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10,000원대 초반까지 밀 수 있기 때문에 예, 11,000원 정도 일단 지지 맥점 설정하시고 우선 다음 주에 반등 주게 되면 바로 N자로 뭐 치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3,000원에서 14,000원 그 사이에 절반은 차익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지지 맥점 안 깨면 다음 달 정도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홀딩 전략. 예, 일단 단기는 14,000원 전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는 가격이 아니라 다음 달. 그렇죠. 네, 로 설정이 됐네요. 그때 네. 가서 또 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김봉만 전문가하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봉만 전문가였습니다. 네, 퀴즈 이제 1, 2위 남았는데 요거 네. 마저 공개할까요? 좋습니다. 네. 1, 2위 보여주시죠. 네. 아, 너무 압도적인데요.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삼성 사랑이구나. 네, 삼성. 네, 2위가 CJ. CJ. 네, 제가 한 표를 던졌던 CJ. 격차가 많이 나네요. 근데 네. 2위부터 5위가 다 10%를 전후한 고만고만한데. 아, 삼성이 진짜 압도적이다. 이미지가 되게 네. 좋군요. 예. 네. 자, 토마토가 더 좋아요, 저는. 네, 삼성보다. 그렇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장님 네. 보고 계시죠? 예, 계속 저희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 자, 시장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그 대통령 그 얘기 때문에, 석방에 대한 얘기 때문에 시장의 좀 흐름이 약간 차질이 좀 오고 코스닥이 있죠? 한번 훅 꺾였었는데 네. 낙폭이 좀 줄진 않네요. 네, 한 1% 내외 정도 하락 네, 나옵니다.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저희와 함께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밤에 미스터 진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